자, 안녕하세요. 우리 법전협 판례 신뢰부 원칙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 21번. 그 21번은 실권의 법리에 관한 판례인데 실권의 법리는 이제 행정기본법이 명문화 시켰으니까 행정기본법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자, 실권의 법리. 자, 행정기본법 제12조 2항.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실권의 법리 요건이고,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실권의 법리의 한계죠. 그래서 실권의 법리는 행정기본법 12조 2항으로 공부하면 충분하니까 이걸로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가볼게요. 22번은 진정소구입법과 부진정소구입법에 관한 얘기인데, 이 진정소구입법과 부진정소구입법, 일단 진정소구입법은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이 개정된 법령이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게 진정소구입법이고, 이는 우리 판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부진정소구입법은 계속 진행되는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 와중에 법령이 개정됐을 때 그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게 부진정소구입법이죠. 우리 판례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런 마인드예요. 자, 이 소급입법에 관해서 또 우리 행정기본법 14조 1항이 제정됐죠. 한번 같이 봅시다. 행정기본법 14조 1항. 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부진정소급입법은 행정기본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판례를 통해서 보완되면 되겠죠. 자, 우리 22번 판결요지 1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일반 논의 한번 읽어볼게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 등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진정소급입법 원래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부진정소급입법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고 이익형량 과정을 통해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판결요지 1번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뭐 그런 문구고, 자, 이 사건은 판결요지 2번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한번 같이 봅시다. 판결요지 2번이 뭐냐면, 일단 병역법에서 과거에 구병역법에서 어떤 내용이냐, 원고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 시행됐던 구병역법에 따르면 여기 24조 2항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었다. 그러면 당연히 병역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가 이게 개정돼가지고 국외에서 가족 함께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이 소원해서 원해가지고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무조건 면제가 아니고 면제를 신청할 때만 면제가 되도록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불이하게 개정된 건 맞긴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진정소급입법이냐 부진정소급입법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다음 문단, 그러나 이와 같은 병역법의 개정은 이미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됐던 사람에게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하겠다. 그게 아니라 위 법률 조항 개정 이후에 18세가 되는 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정된 것이니까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법령 개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이다. 그러면 일단 부진정소급입법은 그런 부진정소급입법을 적용시킬 공익성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이익형량해야 할 텐데, 우리 판례는 이런 개방화 과정에서 국외 영주권이 쉽게 취득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이행할 자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병역 면제를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익상의 요구가 더 큰 것이다. 따라서 부진정소급입법 적법하다라고 봤던 사건이죠. 자, 그렇게 보고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합헌이다라고 봤던 거고, 그 다음에 그 23번에 가시면, 자, 신뢰보 원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행정기본법 14조 2항으로 해결되면 되는 문제라서 이 판례는 이제 행정기본법 14조 2항으로 해결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같이 보면 행정기본법 14조 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에 법령이 적용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그래서 일단 위법성 판단의 기준치가 처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인데 보여주는 행정기본법의 조문인데 이 행정기본법 14조 2항은 좀 해석상 주의를 요해요. 우리 보통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한 대로 주는 처분, 인용 처분을 뜻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을 읽어보면 30조 2항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 그래서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 신청에 대한 처분은 즉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인용 처분과 거부 처분을 포함한 응답 전반을 말해요. 즉 우리 행소법 30조 2항 거부 처분이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될 때는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혔는데 이때 신청에 대한 처분은 인용 처분뿐만 아니고 거부 처분을 포함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행정소송법 30조 3항을 보면 그리고 보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는 30조 2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럴 때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거는 원고가 신청한 대로 주는 처분, 즉 인용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허가를 신청했으면 허가를 말하고 원고가 특허를 신청했으면 특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인용 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는 일단은 30조 2항을 준용한다. 이게 30조 3항에 관한 조문인데 우리 지금 보시는 행정기본법 제14조 2항에 여기서 말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게 이제 기존 판례를 집약해 가지고 입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결국 인용 처분이든 뭐 거부 처분이든 어쨌든 일반적인 적극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란 처분 시의 법령에 따른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반영해서 옮겨 놓은 거고 뒤에서 따라 보겠지만 14조 3항에서 제재 처분에 한해서 행시법을 적용시키고 다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바뀐 법령이 있으면 그 바뀐 법을 적용한다. 이 제재 처분은 14조 3항에서 따로 적용하고 따라서 행정기본법 14조 2항에서 말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거는 인용 처분뿐만 아니고 거부 처분을 다 같이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읽어보고 적용시켜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게 기존 판례하고 기존 판례를 그대로 고려해서 입법한 이 행정기본법 14조 2항의 취지가 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유념해 두시고 따라서 결국 신청 이후 죄송합니다. 어떤 처분이 있고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을 때 또 기본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에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처분이 일단 제재 처분이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인 신청에 따른 처분, 즉 허가나 특허 같은 신청한 대로 주는 인용 처분이든 아니면 허가를 주지 않거나 특허를 주지 않는 거부 처분이든 상관없이 일단 처분 시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위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